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 우리 면역세포가 도리어 암으로 변해서 치유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한다. 림프종입니다. 예. 내가 암에 걸리면 싸워줄 군대가 내 몸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림프종은 림프관을 타고 빠르게 전이되기 쉬운 질환입니다. 암 중에서도 악성으로 불리는 림프종의 모든 거의 수술로 완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암입니다. 발병왕 0.000152% 악성 림프종을 극복. 이번 생에는 좀 놓아달라고. 네. 너무 힘들다고. 포기 대신 희망을 선택한 감동 스토리. 그리고 바닥난 면역력 쑥 끌어올려 면역세포 기능 업그레이드 해줄 방법까지. 진짜 맛있어요. 아니, 우리 양식의 숲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몸신들과 함께 이 시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는 몸신이다 처음 사주신 트로트 가수 진성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안동역에서 보릿고개를 부르는 가수 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방에서 정말 데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안동역 이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음악 역시 노래 부르려니까 좀 쑥스럽지만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이번 겨울에 그 첫눈이 내릴 때 안동역 앞에서 1,700명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진성 씨께서 오늘 몸신 주제를 먼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제라면 내가 꼭 나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결심을 해주셔서 나오셨는데 이 주제와 또 관련이 깊으시죠? 그렇죠. 제가 2016년도에 사실 안타깝게도 이 암에 걸렸었어요. 네. 암에 걸렸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 조금 넘었는데 이 암은 사실 굉장히 또 전이도 빠르고 뭐 6개월 만에 정말 온 몸으로 이렇게 다 번져가지고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런 막다른 그 이제 길까지 가는 그런 암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참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슬픔 같은 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네.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자. 지금 어디 가니?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에 갑자기 왜 가게 됐냐니까 오늘이 바로 결과를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아, 왜 가슴 졸이게 하셨어요? 아, 진짜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가 저도 사실 매일 3개월에 한 번씩 다니면서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긴장. 근데 오늘 갔다 온 결과는 깨끗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행도 빠르고 전이도 잘 되면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진성 씨가 겪고 또 바로 오늘 아침에 깨끗하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온 그 암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또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 암에 대해서 벌써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발병 후 그 치료를 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그런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암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주변에서 보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암은 흔치 않잖아요. 또 하나의
하나의 문제는 전이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몸의 여러 군데에서 암세포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 암은 공격성이 매우 높은 암입니다. 그리고 암 치료 후에 다른 종류의 암, 즉 2차 암이 발생할 확률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많게는 14배나 높다고 하네요. 아마 이 암에 대해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는 이게 암인가? 아, 그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만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숨겨져 있는 그런 암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된다. 림프종입니다. 예. 사실 림프종이라는 말이 요즘 부쩍 그 언론에서 많이 들려요. 예. 그래요, 맞아. 누구지? 허지용 씨 있잖아요. 허지용 씨가 거기에 걸려서 뭐 이렇게 좀 뭐 응원한다 뭐 이런 기사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암이면은 보통 림프암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종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 특별한 종류다 뭐 이래서. 암이면 암이지. 그래서 왜 종을 붙였을까?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아마 진성 씨도 이 암에 걸렸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셨죠, 이 암에 대해서. 정말 몰랐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또 무명 생활이 굉장히 길었던 가수이다 보니까 사실 안동역에서가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또 갑자기 바빠졌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래서 좀 뭐 옛날에 우리가 그 몸이 좀 피곤하면 가래토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날짜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에 혹 같은 게 이렇게 잡히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사실 그게 이제 상당히 진행이. 좀 상당히 진행이 된 그런 그 과정이었어요. 그럼 목이 부으면 우리 감기 걸리거나 임파선염 걸리면 이렇게 좀 붓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바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는 무서운 게 암도 암이지만 암 앞에 있는 그 제목 같은 면역세포라는 말이 붙잖아요. 네. 면역세포라는 건 우린 그 암세포나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 아군이잖아요. 싸우는 군대죠. 네, 싸우는 우리 편인데 아니 우리 편이 갑자기 암세포로 변해가지고 우리 몸에 있다 그러면은 이거 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면역세포가 사실 암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암세포가 된다. 이러니까 정말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 그대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증식하고 우리 몸을 공격해서 나를 정말 상하게 만드는 이런 암이 바로 이 림프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황당하고 괴롭죠. 이 암세포와 싸울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암에 걸리면 또는 다른 문제가 생기면 싸워줄 군대가 내 몸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대가 적군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몰라요. 정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오늘 또 배우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소중한 경험담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악성 림프종을 극복하신 분들이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먼저 따뜻한 박수 한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고요. 자, 림프종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마음속이가 아닌데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한다? 이 무서운 암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주치의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내 몸 지키던 면역세포가 암세포로 돌변한다. 전신을 위협하는 림프종의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주치 혈액종양내과 교수 고영희. 먼저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고영일입니다. 앞서 그러니까 림프종 이야기 무섭게 들으셔서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사실 최근에는 이 림프종에 대한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돼서
빨리 그리고 또 적절히 잘 치료하면 완치율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시고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기 혈액종양 내과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아는 암은 외과 소견인 줄 알았는데 내과분이 나오셨다는 거는 네. 대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완치를 한다라고 하면 수술 치료를 해서 다 떼내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데요. 림프종은 수술로 완치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거의 뭐 수술로 완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암입니다. 그럼 수술 안 하구나. 이게 이제 몸에 퍼져 있는 림프계라는 걸 타고 퍼지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일부만 절제하는 게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치료의 기본은 항암 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림프종 그러면 앞에 악성 림프종이라든가 또는 희귀 림프종 이런 단어가 붙는데 희귀하다는 건 그만큼 발병이 적다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그 림프종은 희귀병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림프종은 우리나라 남성에서는 9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고 여성에서는 10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어서요. 희귀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제 발병 연령이 굉장히 특이한데 암인데 20대에서도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병이 많고요. 또 나이가 들며 늘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전 연령대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게다가 이 한국인의 경우에는 악성도가 높은 그런 유형의 림프종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도 굉장히 어려워서 생존율이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위암이면 위암, 폐암이면 폐암 이렇게 하면 참 잘 와닿는데 림프종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 암이 생기는가 이게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이제 동맥, 정맥 같은 빨간 피가 지나다니는 혈관이 있고요. 이 혈관뿐만이 아니라 림프관이라는 또 전신에 퍼져 있는 수산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이 이제 온몸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는데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혹은 암세포가 생기면 이 녀석들이 또 이 림프관을 타고 돌게 됩니다. 림프관을 타고. 이때 원하기는 림프관의 면역세포들이 지키고 있다가 암세포 바이러스가 공격가 나오면 공격하고 싸워서 없애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혈관 옆에 있는 림프관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네. 저기 이제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면서 저 관 안으로 면역세포들이 흘러다니고 또 암세포나 바이러스들도 일로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이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있으면 네. 그 적군과 아군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싸움터입니다. 림프종을 유발시키는 면역세포들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T세포 면역 활동 이렇게 돼 있고요. 달라붙었네. 저 친구는 착한 친구인 거죠? 네, 뭐가 착한 친구인가요? 저 친구 착한 친구야? 네, 작은 친구가 착한 친구. 그리고 큰 녀석은 암세포. 지금 해치우려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라붙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암세포를 열심히 공격해서 없애는 것을 보고 계신데요. 저 T세포는 사실은 정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나 하면 기억을 해놨다가 두 번째로 침입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기억을 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NK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려드는 녀석이 NK세포고요. 잘 보시면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이 세포들이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밝혀졌나요? 이유는 뭐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정상적인 면역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되면 그 림프구들이 암화돼서 증식하면서 그 림프절이 붓게 되고요.
그래서 혹처럼 만져지거나 뭐 돌기처럼 튀어나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예, 처음에 뭐 작은 게 이렇게 만져졌었는데 저는 뭐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후유증인 줄 알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호흡하는데도 일단 지장이 있고 굉장히 몸을 뭐 움직이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좀 피곤함이 이렇게 강하게 밀려왔었어요. 나는 이 피곤하면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붓는 느낌이 있어요. 네. 튀어나오고. 붓는 것은 일단 살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인파가 붓는 게 그냥 피곤해서가 아니라 암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파만 붓나요? 다른 데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림프절은 뭐 이 우리 몸에 전신에 퍼져 있고요. 림프관이 안 통하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위가 이제 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특히 많이 모여 있어서 림프절을 형성하고 있는 부위가 겨드랑이, 또 목,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타구니, 서해부라고 부르는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한데요. 목이야, 목. 목. 네, 이제 사실 이 경우는 뭐 목에서 림프종이 발생한 케이스인데 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큰 경우이고요. 저 정도면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작은 혹처럼 나와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른쪽 사진처럼 저렇게 겉으로 드러난다고요? 무슨 혹이? 그냥 둬서 진행이 되면 저렇게까지 커져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이 네.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더욱더 겁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네. 사진이 준비돼 있죠? 예, 보여주세요. 어떡해. 그럼 또 아주 작은 그냥 물집같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아까 덩어리와는 달리 좀 몽글몽글하게 지금 보이는데요. 이것은 겨드랑이하고 또 이제 다리 부분에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림프절이 서해부 뭐 이런 쪽에 많이 분포해 있지만은 이게 코, 속, 입, 속. 잖아요. 네. 아, 정말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림프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피부는 물론이고 방금 보신 것처럼 코 점막, 입 안에도 림프종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위나 장 점막에도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내시경으로 종양이 보이기도 합니다. 원래 암 걸리면 그 림프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포 자체가 림프 안에 있으면 전이 되는 거 그냥 우습겠네요, 그냥.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금방 전이 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림프종에서는 흔히 전이라는 표현을 사실 잘 쓰지는 않고 림프절을 따라서 얼마든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퍼졌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신 페트 사진인데요. 네네. 저기 이제 검게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이제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렇게 전신에 지금 퍼져 있는 상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뼈에도 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장, 또 가슴 한가운데 종격동이라는 부위에 림프종이 침범을 한 경우라서 이게 펫CT 사진이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이 경우는 잘 보시면 이 골반뼈 있는 쪽에 저 밝게 보이는 부위가 있고요. 골수 검사를 해보면 골수에도 암세포가 있었던 그런 림프종 환자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림프라는 게 사실 전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림프관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케이스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악성 림프종 그러는데 그건 뭐 전체 림프종 가운데 어느 만큼을 악성 림프종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 전체 혈액암의 45%가 되는 혈액암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 되겠고요. 사실 림프종은 모두 악성입니다. 엄밀히는 모두 악성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격형 림프종은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고 재발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연형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해도 될 수는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재발은 잘하고 이런 특성을 반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치료라고 하면은 그럼 항암 치료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려운 치료인데 이 완치율이 정말 궁금합니다. 완치율. 네.
그 악성 림프종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격형의 경우 대략 50에서 60%, 대략 50에서 60% 반 정도를 완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치료가 잘 되면 완치가 돼서 재발하지 않고 림프종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반대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또 그만큼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이어서 이 질환이 참 어렵습니다.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 치료와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완치를 기대하기보다는 생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림프종 같은 경우는 치료의 목표가 완치인 그런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이제 센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완치를 위해서 부작용이 생길 걸 알지만 그 항암제를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하고 한 팀이 돼서 투약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어렵다는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이 악성 림프종을 극복하신 그런 분들이 또 와 계시죠.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28살 정윤수라고 합니다. 어머. 28살 정윤수라고 합니다. 어머. 아이고 네, 저는 2018년 1월 말에 공격형 미만성 거대 비세포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고요. 그런데 어떤 증상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 제가 원래 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네. 네, 처음에는 디스크를 의심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정형외과 검사를 받았어요. 지금 허리가 안 좋았나 보군요. 허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척추가 목까지 전체. 안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CT랑 MRI를 찍었는데 또 디스크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하고 하는데 또 의사 선생님께서 조그만한 여기 낭종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목에. 근데 작아서 뭐 별일 없을 거다. 네, 별일 없을 거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때마침 연말이고 해가지고 한 2달간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나서 솔직히 통증은 전혀 없었어요, 몸에. 갑자기 이쪽 목이 아까 사진처럼 터질 듯이 붓더라고요. 터질 듯이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죠. CT랑 초음파 MR 다 찍어보니까 선생님께서 보통 낭종의 크기가 5cm 이상이면은 이건 좀 암에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몇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때가 7.5cm. 7.5cm.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식도 있는 데랑요. 식도랑 목뼈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고 그다음 심장 옆에랑 그다음 복부 쪽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사기 판정. 사기 판정. 사기? 저도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젊은 친구가 저렇게 병이 와가지고 그랬다니까 우리보다는 아마 10배, 100배 저 아픔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담담하게 또 얘기해줘서. 지금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하는 고비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일단은 근데 이제 저보다 부모님이나 여자친구가 가장 힘들어, 저보다 오히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가족이나 여자친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일단 항암 시작할 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일단 따로 혼자 나와서 항암을 했거든요. 아이고. 무슨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항암 도중이 좀 힘든 걸 주위 사람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장하나죠. 정말. 지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어떤 상태시죠? 제가 항암이랑 방사선 끝난 지가 이번 9월 초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좀 다행히 젊어서 그런지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저 긍정적인 아니 어떻게 되게 긍정적이다 정말.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뭐 경과가 훨씬 좋죠. 일단 뭐 제가 보니까 워낙 이제 기초 체력이 좋으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재발 안 하고 계속 완치로 갈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장 큰 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병원에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져지는 게 있으면 하여튼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옆에 계신 분도 당최 어디 병색이라고는 없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49살 최은자입니다. 저 역시 워낙 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운동도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그냥 한의원 가서 침 이렇게 맞으러 다녔거든요. 근데 또 아프고 이래가지고 한 2,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주위에 그 언니들이 혹시 난소에 혹이 나면 그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맞아, 하더라. 맞아. 한번 산부인과를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가서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이건 산부인과가 아니고 내과로 가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내과로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내과 선생님을 소개해줘가지고 바로 입원해가지고 검사하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악성 림프종 혈액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그 주치의가 계시다고요? 네, 고영희 교수님. 그 제가 앞서서 페트 CT 중에서 골수를 침범한 그 케이스를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최은자 환자분 케이스입니다. 아 그럼 저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네. 세상에.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 그리고 종격동 그다음에 배 안에 또 이제 뼈에도 많은 그 침범이 있어서 뭐 골수까지 말하자면 4기에 해당하는 악성 림프종을 갖고 계셨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잘 치료가 되셔갖고 지금은 보시는 바처럼 깨끗한 페트 CT, 와 이게 가능한 진짜 네네. 그리고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대단하시네요. 환자의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러니까 일반 암 환자들은 팔에다가 주사 맞듯이 이렇게 항암제를 맞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이게 케모포트를 삽입해가지고 그 항암이 그 심장으로 이렇게 연결되게끔 아주 좀 세게 처음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세게 항암을 맞는다고 했어요. 어디로 한다고요? 저희가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농도로 좀 독한 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자칫 약을 잘못 투약했을 때 팔에 있는 가는 혈관 같은 경우는 타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도. 약이 독해서요. 약이 독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장 근처에 있는 큰 혈관으로 약을 넣기 위해서 이 케모포트라는 것을 삽입하고 그 포트를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6개월 동안 사실 그걸 제가 여기 끼고 있었어요. 예, 우측 가슴에. 항상 그걸. 예, 그래서 사실 잠을 잘 때도 힘들고 사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있었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정말 이 팔 혈관이 타들어갈 정도로 그 독한 치료를 하시는데 그걸 이겨냈다는 자체가 금방 다 완치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면역세포가 왜 갑자기 이 암세포로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거나 혹은 드물지만 유전적인 이유 그리고 바이러스나 면역체계 결핍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는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모른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 면역력 높여 악성 림프종을 이겨낸 몸신이 떴다. 1%도 안 되는 핵이라더라고요. 핵.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매일 5분 림프 순환을 확실하게 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절대 빼놓지 않고 꼭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기능 업그레이드 시키는 식품까지. 너무 좋은데? 잠시 후 공개됩니다. 1%도 안 되는 암이 당신에게 발병했다 하는 진단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심경이 어떠실까요? 무려 0.000152% 희귀 악성 림프종을 극복하고 당당히 선
분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몸신이다. 슈퍼맨 몸신. 여러분,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이분에 아주 가까운 특별한 분이세요. 설명 보시죠. 채널A TV 나는 몸신이다에 저희 아들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아니죠. 저희 아들은 만 17세 때 세미프로 테스트 합격할 당시에는 최고의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버킷 림프암이라는 악성 림프종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17살에. 암 환자 중에서도 거의 없어요. 희귀병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먹으면 전부 다시 되새김하듯이 다시 올라오고 토혈까지 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있는 참 아버지로서는 신이시여 저 착한 아들 데려가지 마시고 하루라도 저를 먼저 데려가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위안을 삼았죠. 지금도 악성 중에 악성 버킷 림프암을 이겨낸 저희 아들 박예준 프로를 나는 몸신이다에 소개합니다. 자, 다 같이 힘찬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발병 확률 0.1% 미만. 생사의고비에서 살아난 사나이. 악성 림프종 이겨낸 몸신만의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늘의 몸신 프로골프 선수 박혜준.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명 중에 0.000152%의 발병률이라는 희귀템 버킷 림프종을 상대로 완치 판정을 받은 긍정남 프로골퍼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목에 혹이 생겼어요 또? 아니요, 저는 만 17세 생일 지나자마자 네. 프로 테스트를 응시하는 일주일 기간 정도 동안 열이 많이 올라온다던가 피곤하다던가 그다음에 뭐 토를 하는데 이상하게 검은 물이 많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코피는 좀 기본이고. 네. 그래서 저는 신경성 위염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었죠. 신경성 위험, 그럴 수 있다. 그게 대회 중에 그랬어요? 그렇죠. 대회 중에도 마지막 콜을 걸어가는 도중에도 코피가 나느라고 닦으면서 마무리했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위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그 당일날 배에 혹이 만져지더라고요. 위쪽에. 자기가 느꼈어요. 네, 본인이. 제가 딱 느꼈어요. 병원을 가서 위내시경을 하는데 입구에서부터 바로 빼더라고요. 더 이상 안 들어가고. 네,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근데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 네, 심상치가 않았나 봐요. 일단 어머니, 아버님 급히 찾으시더니 큰 병원을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을 갔었죠, 그날. 그냥 위염인가 보다 하고 검사를 받으러 그렇죠. 갔다가. 네, 그게 프로 되고 딱 4일 정도. 입원을 하고 이제 담당 교수님을 뵈었는데 저한테 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림프종이 다 악성이지만 너는 악성 중에서도 1%도 안 되는 악성 중에 버킷 림프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악성이지만 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은 높다. 완치율은 높은데 그 치료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 남들은 팔에다 놓는다거나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림프종, 소총이면 너는 핵이라더라고요, 핵. 저한테 말씀을 딱 표현을. 핵을 써야 해결할 수 있는 네, 해결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확률 퍼센티지로 어떻게 되냐? 확률 퍼센티지로 어떻게 되냐? 제가
제가 나. 그걸 그 첫날 네, 듣고 거기에서요? 거기서 그 질문이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심장이다. 아니 어른들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확 무너질 텐데. 어머니 아버지가 듣던가 뭐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지 뭐 무슨 경황이 있을 상황이 아닌데도 그래 그런데 고등학생. 네. 대단하다. 근데 50대 50도 아니고 8대 2다. 너는 20%고 80%는 포기하고 봐야 된다. 너 20% 안에 들 수 있어? 고등학생이면 알 거 다 알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명 중에 1.7명이면 거의 1% 악성 중에서 악성인데 그 질환 속에도 제가 퍼센티지에 들었는데 그 20% 안에 제가 못 들까? 20%는 되게 큰 숫자잖아. 20%는 되게 큰 숫자잖아. 내가 1% 안에 들었는데 20% 안에 당연히 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치료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의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죠? 진짜 그때가 17살? 예. 당시 심각했을 상황을 저희가 한번 세트로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펫시티에서 박혜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장에 그다음에 위 부분과 복강 내 림프절들에 퍼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버킨 림프종은 가장 공격성이 높은 종류에 해당을 하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저러고 나서 항암 치료 이제 곧바로 시작이 됐을 때 그 기간 얼마나 걸렸고 어떤 점이 좀 힘들었는지. 저는 일단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요? 네, 거의 2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요? 네. 항암 치료는 뭐 수개월, 7, 8개월 만에 끝나도 회복 기간 굉장히 좀 오래 걸렸었어요. 그때 가장 좀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일단적으로 부작용이 입안이 헌다거나 구토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뭐 열이 많이 오른다거나 그리고 일자로 눕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장기가 다 뒤틀리는 느낌이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왜 핵이라고 표현했는지 그때 알 것 같아요. 치료하면서 점점. 저도 6개월 동안 받았는데 네. 사실 2년여 동안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뒤따랐겠습니까? 몸신 씨는 그 힘든 과정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견디셨어요?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물론 아버지죠. 아버지가. 제가 머리가 벗겨져도 머리 두상도 어떻게 그렇게 이쁘며 얼굴 좀 부끄러운데 키 운동 이렇게 다 타고났으니까 넌 이 병만 이겨내면은 안 되는 게 새로운 삶을 살 거고 엄청난 이게 큰 계기가 될 거라고. 넌 이 병만 이겨내면은 안 되는 게 새로운 삶을 살 거고 엄청난 이게 큰 계기가 될 거라고 항상 힘을 많이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그냥 딱 붙어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버님께서. 고통을 다 아버님께서도 고스란히 느끼셨다는 이야기인데. 치아도 7개에서 8개 정도 빠지셨어요. 치아도 7개에서 8개 정도 빠지셨어요. 근데 저한테 더 힘드실 텐데 제 앞에서 눈물을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마지막 8차 항암 때 다 끝나고 이제 회복 기간만 남았다. 너는 퇴원한다. 하는데 폐혈증이 왔었어요. 합병증. 폐혈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열이 40도 이상에서 내리질 않더라고요. 어떠한 항생제를 써도 몸무게가 50몇 킬로까지 빠졌었어요. 빠진 와중에도 폐혈증까지 오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해도 하면 안 될 말을 했었어요. 불효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께 다른 그 일반 동물들 보면 안락사를 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좀 놓아달라고 해요. 포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 말한 게 아직도 조금 너무 죄송하고 불효죠. 불효죠.
아들이니까 했을 것 같아. 아니 아들이니까 한 거야. 아유, 정말 그건 불효다. 아니 불효인 줄 모르고 알고가 없이 그냥 믿으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또 아버지는 무슨 얘기를 자식이 하더라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그때도 아버님은 안 우셨어요. 신이 있다면 절대 안 데려갈 거니까 무조건 조금만 더 견디자. 그 앞에서 그렇게 눈물 한 번 안 흘리셨다는 게 정말 아버님도 대단하시네요. 그 아버지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교수님께서 마지막 항생제까지 쓴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약을 쓸 거니까 조금만 견디라 했는데 그 약을 쓰고 한 3일 지났는데 열이 내리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렇게 하고 바로 일주일 뒤에 몸이 회복돼서 퇴원을 했죠. 일주일 뒤에? 급격하게. 급격하게. 원칙 판정은 그럼 받은 거예요? 16년 3월 13일 날 받았어요. 교수님 문을 열자마자 혜준아 너 이제 내 얼굴 안 봐도 되겠다 하시고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때 교수님과 처음으로 오셨죠. 처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지금 복장 보니까 혹시 네, 제가 준프로기 때문에 네. 3부도 한 2부 투어를 뛸 수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1부 투어를 원해서 했는데 그 자격증을 복귀하고 1년 만에 땄어요. 복귀하고 1년 만에 땄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계속 복잡해야. 아니,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은 욕먹어요. 아 근데 항암 치료 받으면 면역력이 완전 바닥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끌어올리는 게 몇 배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래, 어떻게 건강법을 유지했는데 그거 되게 궁금하다. 그렇죠. 진짜. 이제 그것을 다시 끌어올린 본인만의 비법이 네. 있어서 오늘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늘 긍정적인 마인드는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그다음에 내 몸을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역 강화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밥상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늘 챙겨 먹는 특별한 림프 강화 음식이 있습니다. 역시 운동선수가 나오니까 운동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중한 병을 이기고 돌아온 우리 박희준 프로에게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럽을 갖고 계신데 멋진 스윙 한번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벌써부터 멋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림프종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림프종을 속 시원하게 날려버린다는 마음으로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자, 림프종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직도 날아가고 있네. 자, 어떤 운동일지 림프 소통 운동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림프 순환이 우선 잘 돼야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잘 배출되고 또 림프관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매일 5분 간단한 동작으로 온몸의 림프 순환을 확실하게 하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 무릎을 구부리고요.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뒤로 뻗어서 고관절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겨드랑이를 벌려서 골프채를 가로로 든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준 채 시선은 앞을 고정하고 하체에 대한 힘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는 거예요. 좌측으로 5회, 오른쪽으로 5회. 비틀기를 한 세트를 5분간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림프 다발이 많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 고관절 그리고 겨드랑이 쪽이잖아요. 이렇게 고관절을 펴주고 팔을 들여줘서 스트레칭 순환시켜주는 게 림프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좌우 회전 동작은 하체와 코어 근력을 키워준과 동시에 온몸 순환을 돕는 동작이에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 흔들리는 자세를 이렇게 몸이 뒤우뚱거리거나 시선이 따라가도 안 되고요. 림프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혈액이 전신을 타고 잘 돌 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해주시는 게 좋은 동작입니다.
그게 7번인가요? 7번? 네, 7번 아이언입니다. 꼭 7번을 들고 해야 되나요? 행운의 7이긴 한데 집에 가서 우산이나 흔한 막대기 같은 거 수건이나 양쪽 잡고 하셔도 돼요. 이런 동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을 뭐 극복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또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더 건강해지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지금 동작들을 보니까 전신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 같고요. 겨드랑이에 중요한 혈자리가 극천이라는 심장의 혈자리가 있고요. 또 방금 서해부가 쭉 늘어지는 그런 동작을 하셨는데 서해부에는 기충이랑 충문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들이 한의학적으로 중요한 혈자리들도 같이 자극이 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아주 특별한 음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 음식의 주 재료도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먹는 거 많이 바꾸셨죠, 진성 씨 정말 같은 경우. 궁금하죠. 예. 예, 저도 아프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농사 짓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요. 집 앞에 텃밭에 네. 없는 거 없이 다 심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제가 사실 이제 야채 같은 건 주로 생산을 제가 직접 해서 먹는데 몸신 선생님은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항암 당시에는 뭘 음식을 잘 못 먹지만 항암 사이사이 회복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완치될 때까지 절대 빼놓지 않고 꼭 먹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우선 권하셨고 의사, 교수 선생님께서도 잘 챙겨 먹으면 좋다고 칭찬하던 그 음식 제 몸의 바닥난 면역력을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프로골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 활동할 수 있게 해준 음식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것인지 이 안에 있죠? 웬만한 건 내가 다. 면역력은 올리고 림프 건강 회복시켜주는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뭐죠? 이게 아주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글쎄요. 주스 같은데.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재료, 그다음에 고기, 그리고 하이라이트 배추, 김치 뭐 이렇게 배추, 김치 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아니 근데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재료가 있는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만 일단 군침이 돈다는 거. 심하게 식욕을 자극해서 지금 막 침샘이 막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냄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냄새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볼까요? 분명한 김치찌개입니다. 분명한 김치찌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혹시나 싶으니까 제가 맛을 보는 걸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언젠 뭐 허락 안 했나요?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많이 떴어요. 아니 건강식품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걸 줄 알았더니 맨날 먹는 김치찌개라고요? 김치찌개는 좀 짜고 이래서 오히려 또 근데 뭔가 들어있다니까 뭔가 있어요. 뭔가 그냥 있어? 김치가 아니야. 안 짜요. 안 짜고 예? 상큼하고 개운하고 아주 맑은 그런 김치찌개의 맛인데 힘이 확 나왔어. 찌개의 맛인데 힘이 확 나왔어. 여기에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고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하고 요거보다 목살인데. 지금 제가 먹은 어떤 특정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아주 산뜻한 식감을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이 음식. 자, 과연 이 음식의 재료는 무엇일지 여기에 들어갈 결정적인 재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상된 림프를 회복시켜줄 이 음식의 결정적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손상된 림프를 회복시켜줄 이 음식의 결정적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김치찌개라자. 토마토가 들어갔어요. 아니 토마토가 건강에 좋은 건 아는데 토마토를 김치찌개에? 그래서 이 정체를 알 수 없던 음식의 이름은 바로 참 아주 색다른 조합이죠. 토마토 김치찌개. 좀 맛이 상상이 가세요 혹시? 아니 상상이 안 가고 드시고 싶으세요? 되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음식을 먹게 됐어요? 일단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음식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토마토를 일단 왜 제가 토마토 하냐면 지금까지도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 꼭 먹고 있어요. 꼭 먹고 있는 이유는 토마토 안에 항암을 딱
이겨낼 수 있는 성분이 되게 많고 또 비타민 C와 림프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과일로 먹다가 활용법을 아버지 어머니가 한번 음식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토마토 찌개로 보통 먹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토마토 찌개 하면은 못 믿어왔죠. 당연히 한식이랑 어떻게 정말 맞는가 싶었는데 굉장히 되게 드셔보시면 이따 알겠지만 되게 잘 어울려요. 찌개, 국, 뭐 밥 반찬까지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마토가 칼륨이 있어서 나트륨을 배출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은 음식이 짜지도 않고 일단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음식이에요.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항암식품, 또 수법도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빨간색의 라이코펜이라는 것이 그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통 이 붉은색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뭐 베타 캐로틴이라든지 알파 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들이 다 항산화 효능도 있고 항암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내는데 그중에 탑이 바로 이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께서 연구 많이 하시고 이 박혜준 몸신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말 잘 듣는 아들 어디 없나요? 뭐 라이코펜 모르시는 분이 없지만 사실 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 되는 걸 막는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림프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더라라는 것도 확인이 돼 있고 또 이 라이코펜을 먹으면 이 림프구의 DNA, 즉 유전자의 손상이 생기는 것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림프에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토마토를 좀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마토를 넣은 음식도 어떤? 난 이런 것까지 먹어봤다. 뭐 토마토 꽁치찌개. 맛있어요. 은근히 조화가 되게 잘 돼요. 토마토 김치, 그다음에 토달토달이라고 토마토랑 달걀인데 뭐 생으로 달걀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일단 아침에 삶은 오믈렛. 아침에 이렇게 볶아 먹어도 생달걀이랑 되고, 맞아요. 토마토랑 해도 되고 오믈렛 그래서 그냥 줄여서 토달토달이라고 해요. 재밌네. 토마토 달걀. 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먹는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주실 건가요? 요리도 하세요? 바로 시작해 보시죠.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보신다고요?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셰프가 떨고 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던 음식을 먹다가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 만들어. 네, 그렇죠. 처음 만들어. 자, 이 음식의 이름이 뭐라고요? 토마토 김치찌개입니다. 예, 손상된 림프 면역 회복을 위한 토마토 김치찌개입니다. 생각보다 토마토가 많이 들어가죠. 네. 예, 2, 3인분인데 이렇게 많은 김치보다 양이 들어갑니다. 토마토가 훨씬 자, 그러면 많대. 재료 소개 조금 토마토와 돼지고기 목살, 예, 잘 익은 김치. 네, 잘 익은 김치, 그다음에 김치 국물, 송송 썰은 대파,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맛술, 이렇게 후추, 설탕, 네. 소금, 그다음에 기름, 그다음에 고춧가루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아, 네네. 뭐 여느 집하고 다 같은데 토마토만 지금 새롭습니다. 네네네. 자, 그럼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이 집의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 이렇게 돼지고기 목살을 넣어주시고요. 맛술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정도. 소금이랑 후춧가루를 한 꼬집씩 하는데 조금 얘를 살짝. 다 넣을까요? 조금 얘를 살짝. 다 넣을까요? 아니요. 한 꼬집. 이렇게. 예, 그럼요. 한 꼬집. 이렇게. 어머. 네, 이렇게. 어머. 아, 또 이렇게. 제가 뿌듯합니다. 사실 가르쳐가면서. 한 꼬집. 나 깜짝 놀랐네. 소금을 한 꼬집 정도. 살짝. 네, 살짝. 아니, 한 꼬집 이렇게 커요. 네네네, 살짝. 그러지 마세요. 그다음에 후춧가루도 한 꼬집 정도. 네. 이렇게 아유, 좋아요. 넣어주고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모든 걸 하게. 그다음에 그다음에 냄비에 우선
얘를 예, 얘 좀 조물조물해서 좀 보여줘보세요. 그다음에 뭉개지 말고 살살. 네. 살 여기저기 마늘이 좀 붙도록.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식용유 기름을 네. 접시에 둘러주고요. 접시에 둘러주고요. 냄비에. 네, 냄비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시합 때보다 더 긴장돼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일단 일단은 고기부터 고기를- 달달달 볶아요. 고기부터 달달달. 오, 이제 김치와 김치도 넣고 볶아 일단. 김치와 김치 조금 더 볶아. 맛있겠네요. 아, 냄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김치 국물을 아, 맛있겠다. 김치 국물이요. 하고 또 잠시 볶아주고 어머.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둔 토마토 2, 3인분에 맞게끔 5개 정도, 5, 6개 정도. 우와. 토마토가 주재료네요. 네. 주재료가 진짜 토마토예요. 네. 찌개가 아니라. 물 이제 넣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주시고 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처음 보는 김치찌개의 모습인데요. 넣고 이제 얼마나 기다릴까요? 10분에서 15분간 정도 더 끓여서 푹 익혀서. 이게 딱 열면 완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더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요. 토마토의 경우에는 실제 좀 익히면은 라이코펜이 한 30% 그 활성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익혀 먹는 게 좋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더군다나 라이코펜의 경우엔 지용성입니다. 좀 기름과 함께 먹는 게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이 몸신이 잘 알고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뭐 한식이나 뭘 먹을 때 걱정하는 것이 너무 염분이 많지 않을까, 소금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이 그 나트륨을 함께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신 점도 굉장히 높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네.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어지간히 끓은 것 같으니까 한번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파 마무리 넣을까요? 그냥 김치찌개 같은데요? 그렇죠, 고기에. 죽었네. 토마토 씁니다. 한번 이렇게 뒤적여 보면 와우. 토마토가 거의 토마토 스튜처럼 진짜 맛있겠다. 완전히 이렇게 뭉그러졌는데요. 그럼 잘 모르겠다. 토마토가 흔적도 없네요. 흔적도 뭘. 뭐 배추, 김치도 그렇고 정말 맛있는 찌개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 토마토 김치찌개 식사를 하실 텐데요. 오늘 준비된 것이 이 김치찌개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색다르게도 토마토 소박이. 토마토를 갈라서 오이 소박이 저건 맛있겠죠. 저건 맛있겠죠. 예. 자, 그리고 토마토 계속 나와. 달걀 볶음까지 토달. 토달. 됐는데요. 정말 개발 많이 했다. 또 밥이 빠질 수는 없죠. 한상 차림이네요. 한상 차림. 자,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토마토 찌개죠, 찌개. 맛보세요, 맛보세요. 냄새는 뭐 영락없는 김치찌개입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는 양식의 습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한식과 양식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찌개 중에서 굉장히 좀 순화된 맛이 그렇죠. 있어요. 원래 우리가 김치찌개 하면 짜고 맵고 좀 자극적인데 진한 맛. 네, 이거는 굉장히 순화된 맛이에요.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매운 걸 못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김치찌개에 되게 토마토 넣어야겠어요. 저는 이 토마토 소박이가 너무 맛있어요. 오, 이거 한번 맛보고. 이게 제목을 토마토 소박이라 그랬죠. 토마토 소박이. 토마토 소박이가 아니라 퓨전 샐러드 같아요.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상큼하고 입에서 그냥 계란도 같이 너무 맛있네요. 달걀 비린내가 싹 없어졌어요. 그 생 토마토를 작게 썰어서 함께 넣으니까 참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맛이
괜찮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근데 맛이 괜찮으시고. 네네네. 지금 40대 주부가 말씀하셨고 우리 20대 정윤수 씨는 김치찌개는 진짜 좀 처음 접해보는데 상큼하고 엄청 맛있네요. 네네. 예술이죠, 예술. 주재 선생님, 밥을 생각보다 많이 드셨네요. 어떻습니까? 이 토마토 요리를 쭉 보신 소감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환자분들 치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뭘 먹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전까지는 답을 잘 못하다가 최근에는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 2년 사이에 비타민 C가 그 혈액암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토마토를 드시면 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밥상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정말 어떤 뭉클함과 좋은 정보도 함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힘겹게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과 그 힘겨운 모습을 지켜보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모님들. 저 몸신 박혜준 프로도 거뜬히 이겨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분명 기적이란 분명히 있고 그 기적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무조건 믿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은 저처럼 하고자 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꼭 이루실 거고 저도 희망과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저 골프 선수로서 더 한층 더 발전되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준 자, 지금부터는 림프 면역에 도움을 주는 또 특별한 식품 두 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앞서 림프 순환을 돕고 손상된 림프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림프, 면역세포의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차례입니다. 면역세포 기능을 키워서 외부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요, 뭔가 저기 쌓여있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뾰로롱 하면서 나타날 것 같은 뭔가 마법사 모자 같거든요? 과연 뭐가 나올지 저 되게 궁금해요. 이 안에? 예,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궁금해하시니까 공개를 해주시죠. 네네네. 면역세포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식품의 정체는 면역세포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줄 식품의 정체는 열어주시죠. 와, 오늘 원물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네. 나무채 이렇게 나와서 무언가 했더니 이게 차가버섯이군요. 원래 저렇게 생긴 거예요. 야, 맞습니다.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고요. 버섯입니다. 네. 딱딱해요? 딱딱하죠. 네.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이렇게 이 차가버섯을 깨뜨려서 이런 종류의 이 채취한 차가버섯인데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예. 오, 아주 돌이야 돌. 아니, 근데 버섯이라 그러면 원래 좀 폭신폭신하고 좀 몰랑몰랑하고 결결이 찢어지고 있어요. 좀 폭신폭신 요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돌덩이 같은 광물성 같아. 원래 식물성처럼 보이는데 그냥 나무 아니에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가버섯은요, 시베리아 같은 아주 추운 지역의 자작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하얀 다른 버섯과 다르게 살아있는 나무에 기생을 하면서 나무의 좋은 영양 성분을 흡수하는데요. 특히 추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자작나무는 아주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차가버섯이 이 물질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자작나무 한 그루에 사실 차가버섯이 하나씩밖에 자라지 않고 나무 안에서 보통 10년 정도 지내고요. 그 이후에 밖으로 껍질을 뚫고 나와서 10년에서 15년을 자라나면 총 20년에서 25년 정도 자라야 이만해지는 겁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이 차가버섯이 아주 더디게 성장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유효 성분이 응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성장해서. 그러면 아니 대부분 버섯은 무슨 버섯이든 다 좋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차가버섯이 뭐 그
더 다른 버섯하고 다른 성분이 있어서 좋은 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차가버섯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생리활성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다당류 일종이에요. 전분과 같이 다당류와 비슷한 건데요. 버섯류에 많이 있고요. 또 뭐 항생제라든지 또 항산화 역할을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다른 버섯과 비교해 보면은 이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일본 북해도립식품가공센터 분석에 따르면요, 이 차가버섯 10g당 베타글루칸 함량은 56.68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송이버섯에 비해서 약 50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베타글루칸이 어떻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이 침투하면 면역세포가 이들을 찾아내서 나쁜 짓,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요. 이때 베타글루칸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암세포 등에 달라붙어가지고 이 물질은 퇴치 대상입니다라는 표식을 남기게 됩니다. 이 표식을 인지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는 건데요. 이 베타글루칸은 선천성인 면역 활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면역세포 수까지 증가시켜서 림프 기능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아, 차가. 이거 어떻게 먹나요? 아재 개그를. 먹을 일 없고 딱딱한 거 보니까 어떻게 갈아서 어떻게 먹나요? 차가버섯의 경우에는 원물이라든지 분쇄 가루를 이렇게 섭취할 경우에 실제 보관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서 잘 산패되기 때문이고요. 또 그대로 우리가 추출해내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영양 성분이 그대로 나오기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럴 때 이제 농축분말을 좀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농축분말의 경우에는 보관도 좀 쉽고 또 섭취하기도 쉽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좀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소량을 섭취해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농축분말의 장점은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컵에 물을 담았는데 지금 상온의 물인데요. 맞아요. 한 1g 정도 조금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아주 편하네요. 네, 아주 잘 녹는 성분이죠. 아메리카노 색깔이에요. 맞아요. 조금 넣는데 금방 새카매지네. 저도 집에서 차가버섯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집에서 먹을 때는 사실 뭐 이제 제 나름대로 물의 양을 맞추질 않고 먹어서 그런지 저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오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또 차이가 있나요? 있죠. 색깔. 이 짙은 색은 차가버섯에 존재하는 크로모겐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크로모겐은 차가버섯의 흑갈색의 색소를 형성하는 물질인데 차가버섯 성분 가운데 우리 몸에 이로운 여러 유효 성분을 통틀어 칭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플라보노이드, 또 베타글루칸, 미네랄 등 차가버섯이 지니고 있는 유효 성분의 집합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버섯은 이 크로모겐 콤플렉스라는 수치를 측정하게 되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하면 진할수록 좋다. 네네. 이 크로모겐 복합체 여러 성분들은 유독 열에 약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의 온도가 섭씨 60도 하면 그냥 따끈한 그 정도예요. 우리가 마시기엔 조금 뜨거운 그 정도 따뜻한 물에 타서 우려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맛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맛을 보시죠. 일단 향부터 한번 느껴보시고요. 고양이 냄새가 나는데? 황토방이 온 것 같아요. 그냥 별맛 안 나고. 별 부담이 없으시죠? 네, 전혀요. 근데 어떤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약간 그렇죠. 나무의 목질부를 뚫고 나와서 이 약간 그 나무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실만 하시죠? 너무 좋은데요? 실제로 이제 차가버섯이 우리 몸속에서 혈액암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이겨낼 때 든든한 우군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영국 텔레그래프지나
미국 푸드 내비게이터 이런 유명 식품 매체에서 차가버섯을 주목해야 할 식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차가버섯이 약용버섯의 왕이다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네, 동의보건과 분초 과목에도 식용 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용 버섯들은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많이 써왔습니다. 특히 이런 버섯 종류들은 주로 혈병이라든지 진가, 적취 이런 곳에 쓰였는데요. 진가, 적취는 현대의학적으로 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차가버섯 열수 추출물이 B세포라든지 T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더 증식을 잘 시켜서 세포 속 면역 기능에 더 향상을 가져온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맞아요. 일단 사실 많이 안 먹는 걸 철칙으로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뭐 맛도 괜찮고 하루에 10잔, 20잔도 마실 것 같은데 이거 얼만큼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마셔도 되나요? 아니 주의사항이 좀 있죠. 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버섯이잖아요. 그래서 버섯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를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많이 섭취하시면 속쓰림이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g 정도, 요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하루 먹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드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항암제를 투약받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항암제와 이런 그 약용 버섯들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투약받는 동안은 그래도 이런 약용 버섯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 끝난 후에 즐기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을 여는 말씀은 이거였죠.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도 느끼고 충격도 받았는데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또 만난 그런 시간이네요. 이 방송을 보고 힘들게 투병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기운을 내서 완치를 향해서 잘 달려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아닌 64%가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 몸이 보내는 경고 거북목입니다. 국민질환이라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신경이 내려가는 데가 이 목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뿐만 아니라 이 목을 통해서 혈관이 뇌로 올라가죠. 그래서 만성 통증이나 소화불량,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북목을요 6분 만에 해결해보겠다 하시는 분이 오늘 6분. 네, 으로 손쉽게 거북목을 교정할 수 있고요. 어깨나 허리, 그리고 턱관절 통증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거북이들 화이팅!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